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휴젤과 동국제약, 제약주죠. 제약주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시장에 좀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휴젤과 동국제약이 화장품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요즘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선별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가 끝물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올해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 목표치는 18%인데요. 지금 18% 비중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방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그리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기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시를 한번 드리면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1년 만기로 2%의 예금을 출시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B라는 기업이 1년 만기로 한 5%의 채권을 출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반드시 하나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두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고민이 좀 되겠죠. 안정성이 높지만 낮은 금리냐, 안정성은 조금 낮고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금리냐를 두고 투자자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2%에서 1%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은행에서 채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B기업에 대한 채권 수요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죠. 종합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채권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부터 1.25%로 내리고 있는 와중에 국고채 금리가 같이 떨어졌다가 8월 19일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1.2523%까지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반대로 가는 주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은 8월 달에 2조 7,152억 원의 국채 선물 순매도를 보였고요. 최근까지도 국채를 꾸준하게 매도하는 중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예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국채 선물을 순매도하는 이유를 보자면은 한국이 내년에 확장 재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확장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한 9.3% 정도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9.3% 정도 늘렸다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연 1.25%로 내렸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희령 금통위원과 임주영 금통위원이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이연된다라고 봤을 때는
때는 국채 가격 역시도 빠르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내년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이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커버드 본드도 결국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시장에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감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정부는 내년에 공격적으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상과 다르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졌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이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좀 안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6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휴젤과 동국제약이 제약주인데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화장품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약과 화장품 사업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약 사업과 화장품 사업은 모두 이제 화학 재료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방법이 비슷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치료 목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치료가 맞지만 화장품이 치료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시장이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 재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달팽이 크림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 치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화장품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휴젤과 그 동국제약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휴젤은 화장품 브랜드 웰라주를 2015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매출의 13%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했고요. 마데카솔 같은 경우 이제 동일 성분의 마데카 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동국제약 제품이죠. 그래서 누적 판매가 700만 개를 돌파하면서 역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제약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만 봐도 한 10여 사가 뛰어들고 있는데 제약사는 기대와는 달리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대표적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주 중에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성공한 비결이 있겠죠. 그래서 그 비결을 하나씩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기존 히트한 의약품을 화장품에 그대로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필러 제품이 들어가는 동물이라든지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천연물질, 히알루론산 성분을 그대로 화장품에 적용을 했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의 대표 의약품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브랜드 파워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제약업체들이 이제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주기의 차이라는 거죠.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3상 그런 부분들을 다 거치고 시판되려면 적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행을 타면서 빠르게 바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 제약과 이제 화장품의 이런 다른 주기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업체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렇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가 화장품 사업에 신규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없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흥행하고 있는 제약 상품을 그대로 화장품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 산업과 화장품 사업의 다른 주기를 이해하고 이 다른 주기를 잘 적응해서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미리 분석해 보신다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제약 바이오주의 화장품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명 기사인데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수가 거의 뭐 끝물에 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의 월별 매매 추이부터 보면은 6월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합니다. 7월 달에만 한번 매도가 있었고 6월, 8월, 9월까지 매수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가 10월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가 약간 꺾였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의 매수가 꺾인 이유가 국내 목표 투자 비중인 18%를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이 1조도 안 남았다. 지금 기사에서는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비중이 줄자 이제 연기금이 석 달간 5.6조를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 여력이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소진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도 이제 연기금의 수급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치가 18%인데 이걸 5년 동안 3%포인트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코스피의 PBR 기준이 이제 0.8배에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0.9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0.9배도 매우 낮은 PBR인 것은 맞죠. 하지만 0.8배보다는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연기금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이런 연기금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메워줘야 되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국내 시장을 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수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MSI 지수 이제 리밸런싱인데 MSI 지수 리밸런싱이 이제 10월 27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소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는데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이제 앞으로는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는 강도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의 그 빈 수급을 외국인이 대신할 수 있는지 그런데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기업의 실적 호조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